안녕하세요. 뷰티 디렉터 오민입니다. 뷰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뷰티 스토리.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초대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봉지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방송하려니까 좀 어색하다, 네. 그죠? 이렇게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오늘의 주제는 뭐냐 하면요. 바로 돌고 도는 유행. 그 유행 속의 머스트 헤븐 아이템입니다. 교수님, 국내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패션쇼 대중들이 입는 패션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쇼를 보면서 이제 옷도 쇼에 나오는 새로운 디자인을 따라가기도 맞죠, 하고 맞죠. 네네. 옷이 출시되거나 그 분위기나 트렌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대중들은 그거를 최대한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요즘은 또 거꾸로 된 게 대중을 따라서 맞아요. 디자이너들이 움직여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 탑스타들이 패션쇼의 앞자리를 초대받았다면 요즘은 누굽니까? 인플루언서, 유튜버들, 예. 패션이나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초대받다 보니까 쇼나 대중, 어떻게 말하면 뭐 디자이너나 브랜드나 대중이 서로 기브 앤 테이크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같이 발전해 나가지 사실은 그런 생각이 옛날엔 들죠. 그랬던 것 같아요. 패션쇼를 하면은 트렌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디자이너 어떤 독창적인 걸 많이 했지만 그쵸. 이제는 대중과 대화를 해야 되고 소통을 사실은 해야 되니까.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니즈가 뭔지 그들과 대화하지 않고 나만 잘났어 뭐 이런 거는 네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죠? 리드도 네. 하지만 소통도 네네. 해서 서로 상생하는 거. 네.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하고 저하고 쇼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예, 진짜 긴 우리는 세월이었습니다. 쇼의 귀신들이에요. 네. 패션 위크를 해서 국내 다양한 패션쇼도 많고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패션쇼는 언제부터 시작됐고 처음 반응이 네. 어땠을까요? 굉장히 오래전에 그 한 56년경 네네, 그 50년대 그때. 노라노 디자이너 선생님. 얘기 들었어요. 저는 뵙지는 그래서 못했지만. 반도 호텔이라고 예. 반도 호텔. 참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네요. 예. 거기서 아마 첫 그 우리나라 국내 패션쇼가 열렸다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정말 옛날 일이고 예. 뭐 전문 모델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뭐 제대로 된 대중적인 그 관객이라든가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최초의 유서 깊은 패션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네. 그때는 모델이라는 이 전문적인 단어도 아마 없었을 거고 네네. 아마 그 당시 유명 배우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아마 그쵸. 참가해서 미스 모델을 코리아, 했던 미스 이런 코리아 분들이 이런 분들이 했던 걸로 했던 기억을 하고 거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 모델은 언제 생겼다고 보시나요? 그 60년대 초 네네네. 63, 4년경에 최경자 디자이너 우리나라 아, 1세대의 맞아요. 디자이너님이 그 차밍 스쿨이란 걸 만들어서 그때쯤부터 됐지만 아직까지 뭐 패션 모델이다 하는 정확한 직업군은 형성이 안 된 그런 상태로 맞아요. 서서히 이제 모델 양성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60년대 초에 이렇게 시작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막 기억 한창 활동하려고 했을 때 그때 최경자 선생님이 만든 국제복장에서 만든 국제복장 모델 아카데미가 만들어졌었어요. 됐었죠. 네, 맞아요. 그게 시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의류 공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패션쇼를 연다고 해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입지는 못했잖아요. 네, 왜냐면 대중 브랜드가 없었고 네네네. 기업화된 게 없었고 예. 양장점이라 그래야 되나? 네네네. 그래서 맞춰 입던 시대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부 어떤 계층 사람들만이 입는 그런 개념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관객을 특별하게 초대를 해서 한다라는 거는 그리 많지 않았던 네. 것 같아요. 네네네. 모델도 관객도 형성이 좀 되기 전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 마찬가지로 50년대, 60년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꾸뚜루라고 볼 수 있겠죠. 거의 네. 맞춤하는 시기였으니까 70년대부터는 우리가 기성복시된 프레타포르테가 네. 시작된 것 같은데요. 그죠? 제일모직이라든가 제일모직 맞아. 반도 패션 유명했죠. 반도 패션, 제일모직에 그 그래도 굵직한 기업에서 패션과 섬유 산업을 네네네. 일으키면서 그때 이제 그 쇼다운 쇼도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모델도 더 육성이 되면서 같이 성장 발전했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그때는 서로가 콜라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네. 그 패브릭 제조 회사가 디자인을 후원해주고 그렇죠. 섬유를 디자이너가 후원을 받아서 그 옷을 만들면 만들고 또 방직 공장 그걸 판매로 네, 이어지었고 네. 그런 게 잘 맞아 떨어졌었는데 네. 그게 좀 많이 요즘 아쉬워진 게 되게 그렇죠. 안타깝고요. 옷이 대량 생산되니까 이때부터는 대중들하고 사실은 우리가 흔히 기성복이라 해서 프레타포르테가 많이 가까워졌죠. 네, 네. 과연 패션과 대중들이 얼마나 더 가까워진 건가요?
있을까요? 글쎄 그때 뭐 노라노 선생님이라든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명성이 깊었던 선생님들이 계속 그 꾸티르 네네네. 메이드성 1대1 그 맞춤 의상을 하면서도 또 옷을 그 디자인해서 또 기업이 또 디자인할 수 있게끔 돕고 네네네. 기업에서도 디자이너 뭐 공채라는 게 시작되기 시작해서 디자인실이 생기고 브랜드들을 만들고 하면서 기성복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 그때 벤치마킹 하게 되는 이미 서구의 어떤 제대로 된 그런 브랜드나 이런 것들의 디자인들을 벤치마킹 하면서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섬유 패션 산업이 부흥을 했었고 70년대에 또 그 하나의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면 그 윤복희 선생님이 네네네네.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 입으시고 그랬던 일이 또 있고요. 네. 70년대의 유행 패션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다시 복고가 유행이다 보니까 레트로라서 다시 돌아가고 있긴 한데 복고풍이라고 지금은 얘기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핫한 아이템. 핫한 아이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히피. 히피풍의 어떤 그 복고 디자인들이 그때 그 팝과 함께 6, 70년대, 80년대를 관통하면서 통기타의 문화 그리고 항상 음악, 미술, 건축, 패션 같이 이렇게 융합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그 뮤지션들에서 오는 그런 영향들도 굉장히 커서 그때는 히피의 패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네네. 그런 그 약간 과장된 지금 생각하면 약간 촌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 그 양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나타나는데 그게 요즘 다시 복고 레트로로 다시 유행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죠. 86년 아시안게임 그거 하면서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때가 정말 1년에 쇼를 한 300개 정도를 했어요. 네, 엄청나셨죠. 뭐 어마어마했었어요. 진짜 그때는 정말 많이 했고 그때 그러면 대중들의 패션들도 많이 변했겠었죠. 갑자기 대중들의 그 관심이랄까 어떤 흥미가 의식주 중에 의에 굉장히 맞아요, 쏠렸던 맞아요. 매출이 네네. 어마어마했었어요. 내셔널 패션 브랜드들이. 산업이 엄청났었고 그 매출과 또 그 사람들의 그 의복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이 그 매출을 상승시키면서 브랜드가 급성장하고 저는 선생님 말씀하셨던 게 의식주 중에 사실은 우리가 식이 중요했거든요. 과거에는 축구 배고팠는데 그 시대가 아마 의가 더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시기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네네네. 의가 엄청난 의가, 붐을 일으켰죠.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예. 80년대는 특징적으로 이제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면서 네네네. 커리어우먼들이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비즈니스 정장이랄까 어떻게 보면 약간 매니시한 남성의 정장을 좀 따라하는 듯한 그 슬랙스 정장 이런 것 엄청난 빅숄더의 그런 딱딱한 어깨 빅숄더의 자켓 통바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매니시한 스타일도 특징적으로 보여지고 그 80년대에 다양한 브랜드들이 그 개성 있게 맞아요. 나옴으로써 네네. 아주 그 패션의 황금기를 누렸던 세대고 제가 그 뷰티 스토리 1회 네. 보니까 그 화장법도 네네네. 서구에서 온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네네네. 어색하지만 자연스럽지 네네. 않은 또 그런 서구식 화장법을 그대로 했던 그 시대도 있긴 또 하더라고요. 보셨군요. 네네. 그새. 제가 또 정말. 열혈로 다 보고 무서워, 있습니다. 무서워 예. 정말이지. 교수님한테는 무서워요 정말. 트렌드 세터가 되고 싶으면 무엇에 주목하라. 트렌드 세터가 되고 싶으면 저는 주목하라. 교수님이 생각하는 머스트 헤브 아이템은 버버리다, 뭐 어느 브랜드의 뭐다 이런 게 있잖아요. Ever since I know your